자, 첫 번째. 준동사는 동사인 척한데요. 다시 말하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성질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목적어랑 보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명사는요, 여러분. 일반 명사는요, 뒤에 목적어, 보어 절대 못 취하잖아요. 하지만 준동사는요, 동사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건 부사로 쓰이건 명사로 쓰이건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얘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는 뭐도 취할 수 있죠? 동사 앞에 주어도 취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준동사도요, 동사처럼 주어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라고 안 하고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는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써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요. 하지만 종종 of 플러스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요? 사람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를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요, 투부정사가 딱 나왔는데 그 앞에 갑자기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투부정사의 주어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It is difficult. 참 어려워. 뭐 하는 게 어렵냐면 영어를 말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자, 이런 문장이라고 합시다. 영어를 말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문장인데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 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굳이 그 사람한테만 어렵다라는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요 앞에다가 for him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를 기준으로 해서 투부정사를 결정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 있는데요. 동명사는 되게 특이하게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동명사도 자기의 주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의 형태를 써서 동명사의 주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준동사는요,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처럼 시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 또 동명사 같은 경우 시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투부정사는 to, have, pp. 동명사는 being이 아니라 having, pp의 형태를 써서 시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시제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러분.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서 일어난 것처럼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예문들 속에서 한번 이런 형태의 구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자, 준동사는요, 동사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 능동태, 수동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수동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to, be, p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being, pp의 형태로 써요. 다시 말하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얘는요, 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적인 성질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나오는 얘기는 이제 동사적 성질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준동사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동사,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부정할 때에는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뭐 not to, not ing 이런 형태를 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